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8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으로는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KBO 그리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8개월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9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방송 최초 기록입니다. 4년 연속 10연승 현재 지금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도 10연승 하나 더 추가 시 5년 연속 10연승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또 통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야구 시즌에 좀 10연승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편인데, 총 9개의 10연승 중에 무려 8개가 야구 시즌에 만들어낸 10연승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따로 링크 한 개 남겨드렸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앞에 야구공 모양 있는 게 제가 야구 시즌에 만들어낸 10연승 이상 기록들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과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데이터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뭐 단기 패키지, 뭐 하루 패키지나 월 패키지, 주 패키지 받아보실 분들은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입니다. 어제 또 해외 축구가 상당히 좋았죠. 배팅 라인들을 잘 잡았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반승도 일반승이었습니다만 제가 또 오바를 또 상당히 또 좋게 봐드리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또 해외 축구는 제가 웬만하면 사고 잘 안 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좀 띄엄띄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드리는 족족 적중해 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해외 축구 또 오늘도 먹어주면서 연승까지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배당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고배당이 계속 한 끗으로 좀 빗나가는 느낌이긴 해요. 그죠? 그래도 계속 좀 0점을 잡고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주간 라인입니다. 뭐 주간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좀 한 템포 끊기게 되면서 13일 중에 10일 적중 그리고 3월 길 만들어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메이저리그도 또 적중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제가 최근에 한 뭐 3일 만에 또 보니까 데이터를 드렸던데, 그래도 또 NBA가 오늘 최종전으로 끝나는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 위주로 야간은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다들 또 메이저리그 또 좋아하시는 분들 데이터 많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해외 축구 첫 번째 경기 노팅엄과 아스톤 빌라 경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마 이게 배트맨 휴식기 전에 하는 막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가 이제 배트맨 휴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에 복귀를 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적중했던 내역들 딱 한 번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유튜브 가장 최신 영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일단 한 번만 좀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 달에 제가 복귀해서 1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7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13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2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이 3월달 상당히 훌륭했던 그런 이제 달을 보내줬고, 4월달 같은 경우에도 3월달보다 더 빨랐습니다. 4월달도 이제 앞에가 조금 하루 4월 1일 정도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4월 2일부터 6일까지 올킬들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라인입니다. 잠깐만요. 나머지가 이제 4월 6일부터 여기 4월 12일까지 라인들이라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복귀 이후에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만큼 이번 또 배트맨 휴식기를 좀 푹 잘 쉬고 또 다다음 주부터 빡세게 또 좋은 성적들 많이 만들어 드리겠고요. 또 유튜브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미리 패키지 참여해 두시면은 제가 총 이제 데이터 기간 발송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미리 해두시면서 좀 기간 연장 많이 받아보실 분들은 또 미리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안내 코멘트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럼 노팅엄과 아스톤 빌라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 발송 완료됐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형님.
자, 노팅엄과 아스톤 빌라 경기인데 좀 애매한 경기기는 해요. 이게 전술 대 전술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 경기를 되게 좀 홈 경기를 되게 못 해주고 있고, 원정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정 경기를 좀 아쉽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정 경기가 아쉽다라는 게 리그 한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로파 경기였으니까 원정 리그에서 빌라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득점 볼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내 계속해서 득점에 대한 좀 부진이 좀 이제 홈 경기에서 특히나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양 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항상 맞붙었을 때 보면은 좀 무승부 경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경기도 양쪽 다 좀 무승부 사이즈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한번 해보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전술적 그리고 전력적인 지금 상황인 거고, 양쪽이 속해 있는 동기부여가 오늘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자,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등권 탈출이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뒤에 이제 프리뷰해드릴 토트넘 같은 경우가 얘들이 오늘 진짜 목숨 걸고 할 거거든요. 얘들은 18등이기 때문에 진짜 찐 강등권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오늘 경기 승리하게 되면은 노팅엄이 다시 한번 밑으로 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절대 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오늘 적어도 무는 캐줘야 그래도 강등권까지는 안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파 첫 번째 경기를 이미 볼로냐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둬버렸기 때문에 얘들 입장에서는 오늘 그렇게까지 크게 뭐 오늘 뭐 총력전을 한다라거나 뭐 그럴 필요는 또 없는 상황이기도 해. 근데 얘들도 지금 리그에서는 4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승점 차이가 고작 이 따라붙는 리버풀과 5위 리버풀과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한테도 오늘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지금 그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뭔가 승리에 대한 엄청 오늘 무조건 3점을 따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도 일단 이 승점 1점을 확보를 해놓고 3점까지 바라보자 이런 느낌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EPL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적은 득점 사이즈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빌라가 지금 역배기 때문에 뭐 프랜승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요 경기 무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톤 빌라 프랜승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K리그 분석해드리면서 가장 오늘 경기 중에서 무승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안양 경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아니라 천안 경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천안이 보니까 무를 띄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중에서 해외 축구 중에서 그래도 좀 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가 저는 노팅엄이라 봅니다. 얘들은 딱 1점만 그냥 서로 나눠 가져도 그렇게 손해볼 거 없는 경기긴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일단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발송돼 있습니다. 혹시 데이터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 하나 올려주시면은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또 봐드릴게요. 자, 그다음은 썬덜랜드 그리고 토트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쪽에서 노팅엄 프리뷰해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토트넘은 진짜 지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아마 경기를 할 겁니다. 얘들은 오늘 경기 진짜 지면 그야말로 좆됩니다. 강등권이고요. 이미 강등권이야. 18입니다. 이대로 패배하게 돼서 강등권에 머무르면은 진짜 얘네들 다음 시즌 EFL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오늘은 임하는 자세 자체가 아예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썬덜랜드입니다. 이번 시즌 내내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힘을 보여줬고요. 홈 경기 한정 승점 확보율이 현재 리그 20개 팀 중에서 3위입니다. 그만큼 역시나 썬덜랜드는 홈발이 굉장히 좋았던 팀이었다. 현실적으로 썬덜랜드도요, 홈발 안 받았으면 강등권으로 쳐질 만한 팀입니다. 근데 홈발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나 썬덜랜드가 시즌 중반쯤에 리버풀한테 한번 홈에서 잡히고 이제 홈 경기 이제 무패 행진 깨진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 삐걱거리더니 최근에 홈 경기 3연패입니다. 썬덜랜드라는 팀 자체가 사실은 이번 시즌 내내 득점이 좋았던 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홈 경기에서 패배하는 거 보면은 무득점 패배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만큼 썬더랜드의 문제는 이런 득점력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원정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뭐가 문제야? 수비가 문제라 그렇지 득점력이 문제가 됩니까? 득점의 문제는 되지 않는 그런 팀이다. 결론적으로 홈 경기에서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수비값으로 먹고 사는 팀과 반대로 원정 경기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오늘 경기 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 수비는 안 되지만 공격이 되는 팀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팀이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이 경기는 프랜승 쪽은 저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첫 번째 놓고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상성입니다. 썬더랜드가 아무리 이번 시즌 이제 좋은 경기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해도 이제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현 시점에서 썬더랜드가 토트넘을 상대로 최근에 15경기 동안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그야말로 썬더랜드만 만났다고 하면은 승점을 계속해서 먹어줬던, 최근 10년간 꾸준하게 승점을 먹어줬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뭐 1부에서 만나든 컵에서 만나든 리그컵에서 만나든 항상 썬더랜드를 상대로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최근에 뭐 리그에서 좀 부진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성적인 부분이 충분히 작용할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고요. 심지어 토트넘이 원정도 썬더랜드 원정 경기도 잘해요. 또 생각보다 뭐 그런 부분들, 토트넘이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정말 그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토트넘 역배 한번 드디어 가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도 웬만하면 토트넘 역배는 좀 피해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한번 토트넘 역배를 볼 수 있지 않나.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보겠습니다. 썬더랜드가 한 골 보태주면 좀 편하게 갈 것 같은데, 오바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뭐 2대1도 가능하고, 아니면 토트넘이 혼자 뭐 3골 넣어버릴 수도 있고, 정말 얘들은 이게 얘들이 EFL로 강등되면은 손해보는 게 한 뭐 몇백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모든 걸 걸고 오늘 게임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은 첼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EPL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경기가 가장 큰 빅매치입니다. 첼시와 이 맨시티의 경기인데, 자, 첼시가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뭐 직전 경기 7대0이었나요, 형들? 최근에 저기 어디야? FA컵에서 포트베일 상대로. 근데 뭐 이때도 제가 이거 주력으로 가져갔죠. 첼시 이마인승 그냥 냅다 주력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간다 우리가 그랬죠, 그때도. 그리고 이마인승은 보너스 구간이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챙겨가면 된다라고 대놓고 강조해서 프리뷰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첼시가 좀 약강이에요. 얘들이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뭐 헐시티 상대로 FA컵에서 학살했던 거, 얘네들이 2부 리그 팀 그리고 3부 리그 팀 상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부 리그 팀들 상대로 첼시가 양악하는 모습이 늘 있었어. 문제는 1부 리그 팀들을 만나면 좀 벌벌 떨어서 그렇지. 어쨌든 이제 뭐 7대0으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현 시점 지금 첼시 내부에서는 로지니어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엔조 페르난데스, 얘도 지금 무슨 징계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이 좀 어수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상자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첼시라는 팀이 최근에 수비가 안 되면서 경기를 좀 말아먹은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조직력이 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감독 경질설에다가 선수들 부상에다가 내부 징계에다가 좀 여러모로 좀 팀이 좀 어수선한 상황이다. 자, 반대로 원정팀 맨시티입니다. 자, 맨시티 지금 분위기가 최고조죠. 뭐 직전 경기 FA컵에서 리버풀을 무려 홈 경기에서 4대0으로 때려잡으면서 확실히 그래도 이 뒷심이 좋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이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후반기 때 성적이 가장 좋아요. 근데 웃긴 감독인 게, 보통은 이런 명장들은 후반기 때 약점이 탄로나기 마련이지만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후반기 때 승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감독이다. 그리고 후반기 들어와서 지금 맨시티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맨체스터 시티가 첼시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죠. 최근에 9경기 동안 한 번의 패배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맨시티가 첼시 원정 갔을 때 늘 다득점 경기를 해왔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오늘 또 뭐 홀란드 나올 수 있고, 모든 또 홀란드가 지금 경기에 헤트트릭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뭐 전반적으로 오늘 이 팀 분위기 그리고 이 상성의 차이,
그리고 뭐 후반기 때 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훌륭했다라는 거. 지금 로즈니어 감독이랑은 너무 좀 대비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맨시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홈경기 첼시 홈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한 저항은 있겠죠. 다만 이거는 그래도 맨시티가 충분히 승리를 거둘 만한 구간이라고 놓고 보고요. 맨시티라고 해서 동기부여가 없느냐, 실제로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아스날이 지금 1위고 70점이거든요, 승점이. 그리고 맨시티가 2경기를 덜 치렀고 61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맨시티가 남은 경기를 둘 다 잡는다고 쳤을 때 70점 대 67점, 그러니까 딱 한 게임 차이로 좁힐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맨시티는 아직까지 우승 경쟁이 현실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던 아스날의 쿼드러플 준우승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 저 오늘 맨시티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맨시티 승, 맨시티 마헨 승, 그리고 오바. 이상적인 스코어는 3대1 정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요까지가 예정될 EPL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는 좀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걸러버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분데스리가로 갑니다.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함부르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최근에 도르트문트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의 뭡니까? 원정 경기였다라는 거. 슈투트가르트는 늘 홈 경기가 훌륭했던 팀이었죠.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14번의 경기를 진행을 하는 동안 10번의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무려 10승. 그러니까 뭐 무승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그냥 10승입니다. 10승. 그만큼 홈 경기에서는 분명한 화력 위주로 게임을 끌고 온 그런 또 팀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요, 원정 경기에서 13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단 2승을 거둔 팀입니다. 애초에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두 팀이라고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함부르크가 슈투트가르트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이 좀 많이 큽니다. 최근 맞대결 성적도 총 슈투트가르트가 6번의 게임을 해서 5승 1무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배당부터 1.26 배당까지 떨어졌는데, 배당에서부터 나오겠지만 슈투트가르트가 늘 함부르크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를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들은 그리고 만나면 다득점 경기도 많이 나옵니다. 평균 한 5골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 아까 계산해보니까. 그만큼 어쨌든 좀 치고받는 안타전도 가능하고, 당연히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원정 실점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되는 함부르크가 좋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슈투트가르트는 또 결장전도 없이 다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슈투트는 유로파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리그, 그리고 얘들이 컵 하나 남긴 했거든요. 컵 요렇게만 좀 리그에 집중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다. 자, 요게 오늘 슈투트가르트 승리 그리고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마힌까지는 좀 긴가민가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타드렌,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볼렌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슈투트가르트도 수비가 좋은 사실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르크가 좀 따라왔을 때 승리할 가능성은 높기는 한데, 마헨승까지 가기에는 저는 항상 수비 안 좋은 팀들은 잘 마헨승을 안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햄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마인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츠입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진 마인츠죠. 최근에도 5연승 달려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기도 합니다. 특히나 마인츠는 제가 늘 이제 마인츠를 가져가는 구간이 딱 하나가 있어. 바로 홈 경기. 홈 마인츠는 제가 웬만하면 좀 주력으로도 좀 잘 챙겨가고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고, 최근에도 제가 마인츠 2배당 넘어가는 경기들도 좀 잘 써먹었어요. 그만큼 홈 마인츠는 배당 대비 메리트는 훌륭한 팀이다라고 보긴 하는데, 자, 다만 늘 저는 축구라는 거는 어쨌든 상성의 스포츠라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프라이부르크가 마인츠를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리그에서도 9경기 동안 이 마인츠에게 패배가 없을 정도이고, 마인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득점 값이라는 건데, 다만 저는 여전히 아미리, 그 다음에 오늘 형들 이재성도 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포를 다 떼고 경기를 하는데, 저는 언젠가는 한번 이거 꺾인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골이 좀 여기저기서 잘 나오는 타입이기는 한데, 그리고 홈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값도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클린시트 비율도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주포들 다 떼놓고 경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상성까지 극복할 정도로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정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배였으면은 프랜싱이라도 아마 물었을 텐데 이게 또 정배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프라이부르크가 역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프랜싱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고, 지금 마인츠는 거의 부상 병동이잖아요. 1.5군으로 게임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지금 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스부르 또 경기하고 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또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3일 뒤에는 스트라스부르 원정, 프랑스 원정을 또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좀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원정팀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로파에서 셀타비고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는 쪽은 프라이부르크가 맞다. 저는 이거 프라이부르크 프랜싱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원정 경기에서 마인츠 원정에서 좋았으니까 오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역배승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와 오비에도 오늘 스페인 경기 라리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타비고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형들 프리뷰해드리면서 방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셀타비고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3대0으로 패배를 당했고, 다음 3일 뒤에 홈에서 프라이부르크와 유로파 8강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많은 투자를 할 여건이 안 되기는 합니다. 물론 6위 자리를 지켜야 된다. 다음 시즌 유로파를 위해서도 6위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승점적인 리그에서 압박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도 어쨌든 다음 있을 홈 경기에서의 그 유로파, 요게 조금 더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놓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셀타비고가 오늘 오비에도한테 패배할 가능성이 있느냐? 자, 매 리그마다, 각 리그마다 이제 믿고 걸러야 되는 원정팀들이 있어요. EP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생각나는 팀, 울버햄튼 벌리, 특히나 원정 벌리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원정 하이덴하임, 그리고 원정 장크트 파울리, 이런 애들 걸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형들 네덜란드 리그에서 제가 이거 못 참겠다고 어제 또 가져왔던 거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볼렌남이 아니라 즈볼레, 이런 애들 걸으면 되고, 그리고 라리가는 이 팀입니다. 오비에도. 원정 오비에도는 기본적으로 평균 실점이 2실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득점 자체가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1득점도 안 나오는 상당히 원정 약팀이라고 봐야 돼요. 최근에 10경기가 넘는 동안 역시나 원정 경기 승리가 없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셀타비고는 늘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했던 그런 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살짝 조금 삐걱거리긴 합니다만, 셀타비고가 오비에도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무려 4연승이라는 것과 꾸준하게 마인승을 해왔다라는 거, 전 이 경기는 그래도 셀타비고 쪽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타비고가 오늘 경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셀타비고 승은 봅니다만, 마햄 보실 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요것도 언더 쪽으로 볼게요. 1대0 아니면 2대0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툴루즈 그리고 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좋아서 가지고 왔다라기보다도 배당 메리트가 좀 좋았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툴루즈도 그렇고 릴도 그렇고 최근에 좀 수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형들 릴이 오늘 배당을 잘 받은 것도 맞기는 한데요. 오늘 릴의 문제가 뭐냐면 지루 빠지고 이가만에도 빠지고 팀 내 최다 득점자와 두 번째 득점자들이 오늘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릴은 늘 그래왔다시피 이번 시즌도 원정 기복이라는 게 좀 존재하잖아요. 릴이 보면 웃긴 게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잘 나올 때는 3점까지 넣어줄 수 있는 팀인데, 반대로 또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또 안 나올 때는 무득점 경기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이번 시즌 원정 릴의 특징이고, 반대로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래도 홈 경기를 좀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다만 얘네들이 좀 상위 레벨 팀들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양학 전문 팀입니다. 얘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쪽 다 수비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도 릴이 오늘 원투펀치가 모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툴루즈 프랜슨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는 오바 쪽, 이게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게 양쪽 다 결국에는 클린시트가 거의 없는 원정 약팀이고, 또 최근에 릴 같은 경우에는 원투펀치 빼놓고도 그래도 원정 지금 3연승이다 보니까 이게 다 득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 쪽으로 충분히 접근도 가능할 만한 구간이다. 심지어 오바 배당이 1.95 배당이야. 그러니까 배당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야구랑 농구로 치면 역배 배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배당 뻥튀기 한번 해보실 분들한테는 충분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오바 하나만 보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옹과 로리앙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양쪽 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리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네들 리옹이 그 안 좋아진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슐츠 빠지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근데 오늘 될 때 슐츠는 못 나옵니다. 근데 이게 리옹이 사실 슐츠뿐만 아니라 뭐 톨리소도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투톱이니까 투톱 쓰는 팀인데, 그러니까 투톱 중에 슐츠 한 명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 무너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좀 드물긴 한데, 어쨌든 부상자들도 많고, 최근에 리옹이 그래도 홈 경기를 원래 되게 잘했던 팀이었잖아요. 이번 최근 경기 4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홈 경기에서도 1무 3패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과정 동안 단 한 골밖에 못 넣기도 했어. 그게 물론 이제 슐츠의 이제 부재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원톱 자원 하나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추락할 정도면은 사실 좀 경쟁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로리앙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리옹 원정 경기에서 성적도 나쁘지가 않기도 해요. 최근에도 홈 경기에서 한번 1대0으로 리옹을 잡아내기도 했고. 자, 어쨌든 로리앙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화력이 폭발하는 타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오늘 조금 더 저득점 사이즈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옹도 그렇고 로리앙도 그렇고, 뭐 이제는 얘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챔스 도전할 수 있긴 한데, 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끝났습니다. 이번 시즌 중위권으로 마무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동기부여 같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좀 로리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요거는 언더 쪽 그냥 찍고요.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둘 중에 한 팀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홈팀 리옹이 동기부여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기더라도 햄무승 정도 볼게요. 지금 리옹한테는 많은 걸 바라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오히려 고배당 쓰실 분들한테는 좀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미국 축구입니다. 콜럼버스랑 올랜도 시티 경기입니다. 자, 콜럼버스가 오늘 배당을 상당히 낮게 받았습니다. 거의 1.3 정도로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미국 축구에서 잘 볼 수 없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웬만큼 전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이 1.3이라는 배당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최근에 올랜도 시티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원정 경기 최근 원정 경기 3경기를 치르는 동안 이 팀의 실점 충격적입니다. 16실점이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야구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정 3경기를 치르는 동안 실점이 16실점이라는 거면은 좀 이거는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야구도 그러니까 선발 투수도 이렇게는 실점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정 경기 3경기를 치르는 동안 현재 지금 16실점에 빠져 있다. 뭐 이거를 조금만 더 넓혀가지고 그 지난 시즌 이제 한 경기까지 더 추가하게 되면은 4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20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올랜도가 원정 경기에서 아예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최근에도 LAFC 마헤노바를 축 잡아간 이유기도 했는데, 자, 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콜럼버스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즌 그렇게까지 좋은 팀이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물론 직전 경기 원정 경기에서 애틀랜타 상대로 3대1로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하긴 했습니다만,
이 콜럼버스라는 팀이 워낙 젊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정 경기랑 홈 경기에서 큰 차이가 없는 미국 축구팀이기도 해요. 반대로 콜럼버스가 이번 시즌 좀 꾸준하게 문제가 됐던 게 이 수비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들 득점 볼륨이 되게 들쭉날쭉하기도 해. 그러니까 올랜도 시티 입장에서는 얘들도 공격력은 괜찮거든요. 맥과이어 필두로 얘들도 이번 시즌 이제 공격 좀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충분히 양쪽 다 치고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놓고 보고요. 당연하게도 콜럼버스 1.3 개똥배당 갈 바에는 그냥 오바 가는 게 맞지. 당연하게도 콜럼버스가 이긴다라는 거는 올랜도 시티의 최근에 원정 평균 5실점에 좀 이제 그거 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뭐 마헨이나 오바까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올랜도 솔직히 공격적으로 무시할 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1.3배당은 좀 나는 과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올랜도 프랜승 쪽으로 빼면서 3.5 기준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피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좋은 경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쎄한 느낌을 받았던 경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외 축구 총 9경기를 깔끔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늘 아마 분석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해외 축구 가져갈 만한 경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냥 지정되어 있는 몇 경기들 그냥 가지고 좋은 성과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체적인 분석과 조합 데이터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해외 축구 분석도 여기서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뭐 복귀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또 데이터까지 함께 받아보시면서 달려가 보실 분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댓글창 이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배트맨 휴식 기간이 또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패키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일수를 2배 이상으로 카톡 여러분들은 또 보상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아마 이게 마지막 오늘 그러니까 휴식기 전에 마지막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따가 NBA 최종전이 있긴 한데 아마 데이터만 그냥 그 멤버십 데이터만 발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깔끔하게 분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해외 축구도 3연승 도전 구간이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수티비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